오늘 보면요. 세계 시장을 보면 일본 이제 생각보다 그동안 자기들이 일본은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이 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일본은 앞으로 어쨌든 금리 인상 할 것 같다. 라는 식의. 그래서 엔화도 지금 강세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국채도 지금 일부러 언제부턴가 1.5 이상으로 띄워주고 있죠. 일본 지금 가가지고 엔캐리도 갚아야 되고 쏠쏠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엔캐리가 어느 정도 지금 사실 여기에서 계속 유지했으면 오늘 미국 시장 떨어지는 거 엔캐리의 영향이 좀 있을 건데, 국채 시장으로 전 세계가 다 몰리면서 좀 떨어진 것도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시장 분석 한 일주일 뒤에 나오는 거 보면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1분기를 4월까지 넉 달을 보자. 트럼프 1월 20일 날 취임하고 최소 100일은 봅시다.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봤던 게 그 작년 연말 결산하고 금년도 이제 1분기 전망을 하면서 대충 그렇게 봤었죠. 이거는 크리스마스 산타렐레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트럼프 핑계 대면서 그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손해본 거 마지막 개미들 불러 모아서 부츠 끊기 해먹는 거고, 월말까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돼서 트럼프 취임해서 1월 20일부터 날아간다 하지만 짤짤이 하는 거고, 이제 2월 20일부터 이제 돌라먹는 거 그만하고 세력들 빠지는데 너무 많이 빨리 빠졌죠. 그래서 올라서 200일선 터치하는 게 생각보다 4월 2일 되기 3일 전부터 먼저 터치를 했고, 흐름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항상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해요. 자꾸 반복하면서 어디 가서 남들한테 대충 이렇게 얘기해 줄 정도로 이 흐름을 꿰고 있으면 중요한 선에서 한번 텄다가 텄는데, 그 첫 번째 지금 선이네요. 제가 보고 있는 S&P 500에서 첫 번째 이제 그 아래 선을 떨어졌어요. 지금 갭으로 오늘 떨어졌는데, 원래대로라면 관세가 발표되고 일주일 동안은 소화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갭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간다 하면은 엔캐리가 더 가속해서 속에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던 그 마스터 플랜의 흐름이 뭐였습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제가 작년 2021년도 흐름하고 작년 말 흐름하고 너무 흡사하다. 세력들이 1년 6개월에서 8개월에 걸쳐서 쭉 미리 철수한 거. 그리고 시장의 가장 큰 주도주였던 엔비디아 같은 거에 계속 사람들한테 AI 최고, 엔비디아 최고 하면서 지들은 2024년 작년 상반기까지, 작년 6월까지 모든 철수를 끝낸 거. 그렇죠? 그리고 막판에 이제 테슬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인 2022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2월하고 3월에 줄렁 하다가 3월 중순부터 해갖고 4월까지 쫙 빠졌었죠. 그 흐름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조심하자고 작년 말에 얘기를 했었죠. 지금 보면은 똑같죠? 쌍봉 치고 그때도 제가 11월에 다 도망가자 2021년에도 그랬을 때도 어땠어요? 그 이후로 한 2달은 더 올랐어요. 주로 그 가장 시장의 주도주들, 그때도 테슬라하고 엔비디아였어요. 세상 참 이래서 자산시장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했던 거죠. 그때도 테슬라하고 엔비디아였어요.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 한 6개월, 9개월 동안 테슬라, 엔비디아 두 종목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보고 있죠. 얼마 전에 했던 영상의 제목이 뭐였어요? 지난 1년간 세력들은 엔비디아에서 어떻게 철수했나? 총정리. 지난 1년간 세력들은 테슬라에서 어떻게 총정리. 사실 우리 이미 총정리 끝냈잖아요. 미리 총정리 끝냈잖아요. 1년 동안 잘 봤다 하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로 그래서 2022년 초반하고 똑같죠. 쭉 떨어지고 그리고 오르는 듯 하다가 지금 그 마스터 플랜이 만약에 이제 모든 세계의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 책임을 트럼프한테만 몰아가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에휴 바이든 바이든하고 파월도 니네 탓이 더 크지 뭐 따지면은 그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여론이 이렇게 돼가지고 전 세계가 모든 책임이 다 트럼프와 저 꼴통들 때문이네 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맞춰가면 그때는 일본의 엔캐리가 작년 8월 9월에 움직였지만 다시 한번 4월쯤에 움직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잠깐 주춤하는 게 아니라 10%가 아니라 20%까지 빠지게 되는 그런 장으로 약세장이 아니라 조정장이 아니라 약세장, 침체 약세장으로 빠지는 자산시장의 역사가 반복되는 일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합시다 했던 거예요. 연말하고 연초에. 그러죠? 근데 지금 4월이 됐는데 일단은 정말로 그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나 봐야겠죠?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한 일주일 봐요. 관세가. 그리고 이제 내일 파월이 등판하죠? 그것도 너무 재밌죠, 여러분들? 파월이 어떻게 나오냐. 파월을 그때 제가 그 파월의 기자회견 같이 설명드렸지만 은근히 트럼프를 변호하는 척 해주면서 엿먹이는 거였죠. 아유, 트럼프가 잘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좀 믿고 지켜봐 주세요. 그런 식이었잖아요. 하지만 연준에서 FOMC에서 내놓는 모든 점도표나 경제 전망이나 이런 거 다 보면은 이대로 가면 우리 전부 다 폭망 이렇게 써놓은 거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내일 파월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경제 지표가 다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자꾸 가고 있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고 인상할 수도 없고 트럼프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경제를 도와주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어 우리가 연준이. 그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일 그리고 이제 파월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아유 트럼프 잘하려고 얼마나 저 양반도 잘하려고 합니까? 우리 믿어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동안 연준 위원들 쭉 나왔죠. 지난 3주 동안 뭐라고 나와가지고 이거 심상치 않은데 트럼프 이렇게 가면 우리도 답이 없어요. 맨날 그런 식으로 좀 몰고 갔잖아요. 바람잡이들. 그죠? 자, 이제 시장이 얼마나 무르익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시장의 어떤 분위기나 자산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이 모든 게 트럼프 탓이라는데 모두 동의할 정도로 뭔가 이제 쥐잡을 준비가 돼 있다 하면은 그때는 진짜로 물밑에서 엔캐리도 한번 크게 움직이고 파월도 안타깝네요. 저는 미국을 위해서 트럼프가 잘하길 바랐는데 결국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되네요. 낙인 찍어버리고 이제 주홍 글씨를 새기는 거죠. 낙인을 빵 찍고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마스터 플랜 세력들이 트럼프 너 때문에 뭐 지금 어떻게 뭐 우리 달러 패권이 완전 망가지려고 한다고 기축통화가 그건 안 되지. 그래서 트럼프를 초반에 트럼프 핑계 대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일으키려고 세팅이 4월쯤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조심해서 봅시다. 근데 일단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뭐 성급할 거 없이 인제 관세 발표되고 하루잖아요. 하루.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죠? 내일 모레 대전에 오시는 분들 24명 오시는데 비 온대요. 오늘이랑 굉장히 날씨 따뜻해가지고 미세먼지는 심하지만 꽃도 막 피고 하는데 이번 주에 남쪽은 이번 주 벚꽃들 절정일 것 같죠? 좀 있으면 이제 서울에도 피고 하겠죠. 근데 대전에 또 토요일날 전국적으로 비가 온답니다.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우산도 가져오고 좀 신경 쓰셨는데 그날 오시면 이제 시간들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일찌감치 와서 고기 들고 술 드시고 부담 없이 또 그때처럼 마음껏 드시고들 가셨으면 합니다. 얼굴 한 번씩 또 보고 이렇게 분기마다 이름표 보고 이렇게 서로 익히는 거죠. 뭐 그동안 잘 살았는가 또 뭐 강아지가 서로 새끼 낳나 그런 얘기하고 그런 거죠. 뭐 그렇죠. 사방으로 옮겨놨는데 이번에 트럼프 관세 때린 거 봤더니 인도 베트남은 더 많이 때렸어. 중국보다. 짜증나죠.
전 세계 어디서 나오는 그 공장들이 다 애플의 아이폰 공장이잖아요. 애플이 뭐 지금 뭐 애플 생태계 뭐 해가지고 애플 뮤직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개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애플에서 스마트폰, 아이폰, 맥북 요런 거 팔아가지고 벌어먹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그동안 어떻게든 미중 갈등을 피해서 공장을 열심히 그냥 몇 년 동안 힘들어갖고 중국에서 빼가지고 어디다 놨어요. 아까처럼 베트남에도 놓고 인도에도 놓고 막 여기저기 막 갈라도 막 놓고 그 다음에 맨날 중국 가가지고 미중 갈등 사이에서 애플 뭐 행여나 뭐 저기 뭐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팀쿡이 중국 가서 중국 애플 매장 가갖고 막 저 중국 애들이랑 사진도 찍어주고 막 부위하면서 사진도 찍어주고 맨날 가가지고 잘 봐달라고 시진핑한테 가서 손 싹싹 빌고 트럼프한테가 싹싹 빌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애플 사장 지금 소주 먹고 있어요. 방에서 지금 잠 안 자고 진짜 너무 승질나겠죠. 8% 떨어질 만하죠. 애플의 모든 아이폰이나 지금 뭐 제일 많이 사주는 데가 어딥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사주는데 그거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전부 중국, 베트남, 인도 이런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거 수입해야 하는데 지금 저렇게 관세를 때려버리니 애플이 지금 8%를 버리면 세상에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 하루에 8%가 빠져요. 엄청 욕하고 있겠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별로 안 떨어지네. 아마존도 좀 떨어지고요. 아마존 아무래도 그 시장 그 월마트나 이런 애들처럼 아마존도 중국 물건 많이 갖다가 팔잖아요. 온라인에서. 그죠? 그 다음에 중국 피하더라도 저기 뭐 동남아나 이런 데서 다 물건 수입하는데 그 가격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이제 얼마나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 기업들하고 이제 뭐 이런 다른 나라 기업들하고 이제부터는 싸움입니다. 서로 그 관세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 거냐 가지고 그 백화점들이 거기 입점하는 그 업체들한테 갑질하듯이 이제 갑질을 하겠죠. 미국 아마존에서 팔고 싶으면 니네가 관세 얼만큼 부담해 하든지, 그죠? 이 꼴 저 꼴 더러운 꼴 안 보려면 미국 시장 말고 우리끼리 미국 빼고 우리끼리 노는 시장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야, 아유 저놈들하고 이제 안 논다 하고, 그죠? 아마존도 많이 떨어지네요. 7% 가까이 떨어지고 메타나 요런 애들은 제가 알기로는 메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유럽하고 앞으로 지금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합의가 잘 안 돼 갖고 서로 보복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은 유럽은 미국의 서비스업 빅테크 기업을 때리려고 지금 맘먹고 있거든요. 한번 니네가 우리 유럽 물품에 대해 관세를 때린다고? 그럼 우리 유럽은 미국 거에 대해서 때릴 게 많지가 않거든요. 유럽 입장에서는. 유럽의 에너지 같은 거, 미국 에너지 같은 거 때리면은 때려봤자 유럽이 더 손해예요. 미국 에너지는 꼭 갖다 써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의 미국의 빅테크들, 페이스북이나 메타나 뭐 이러 와가지고 애플이나 뭐 구글 검색 시장 이런 거 미국 유럽 와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빅테크 때려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유럽은 독과점 시장 해가지고 그 전부터 더 세게 나가려고 하겠죠. 이제 메타는 그동안 트럼프한테 일론 다음으로 돈 제일 많이 갖다 바쳤죠. 제가 뭐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형님 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맨날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떤지 하겠죠. 트럼프가 잘 들어줄래나. 테슬라가 의외로 안 떨어지죠. 테슬라 사실 어제 인도량 개판 났잖아요. 그 1분기 매출 나왔었잖아요. 최악이던데요. 최악. 추락했더만요. 비아디나 그런 애들은 1분기에 더 잘 나갔어요. 테슬라 혼자만 완전 뭐 떡을 쳤죠. 근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는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어제 많이 올랐었죠 또. 그 뭐 이제 그 안에서 그만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일 그만두고 5월 말에 복귀할지도 모른다.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데로 수출하기도 하지만 미국 안에는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를 미국으로 들여오진 않더라고요. 중국에서 만든 걸로 이웃나라 한국에도 팔고 유럽에도 갖다 팔고 하지만 사방에 갖다 팔고 하지만 동남아에도 팔고 하지만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는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 갖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른 자동차 업체보다는 관세 영향을 조금 덜 받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에서 이걸 보면 결국은 이거는 테슬라 개미들이 떠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떠받쳐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냥 자기들끼리 지금 제일 사랑 교회예요. 테슬라는. 엔비디아가 지금 문제죠. 엔비디아 한번 봐야겠는데. 엔비디아는 저번 주까지 해서 우리가 테슬라 엔비디아 영상 본 것처럼 마지막에 살릴 그런 아이템도 없고 당분간은 이제 힘든 일만 남아버렸죠. 사실상 당분간 힘든 일만 남았는데 관세가 쐐기를 박았죠. 딥시크가 한번 흔들고 트럼프 관세가 세기를 박았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제품은 TSMC에서 다 나오는데 중국과 대만에 그렇게 많은 관세를 때려버리니 이거 뭐 엔비디아는 그동안 트럼프한테 돈 갖다 바치지도 않았어요. 뭐 어쩌라고 AI 하려면 날 쓸 수밖에 없는데 하고 은근히 자존심을 부렸죠. 잘했어요. 돈 갖다 준다고 뭐 될 일도 아니었고. 야, 엔비디아 진짜 오래 봤네요. 작년 초부터 작년 3월부터 AI는 겉에서 선전하는 것과 다르게 지금 이만큼 시장에서 그렇게 안 먹혀들고 있다. 그 다음에 작년 1분기에 빅테크의 클라우드에서 엔비디아 이만큼 써준다 얘기 나왔을 때도 겉으로만 저렇게 선전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AI 영향으로 클라우드가 크는 것도 아니다. 말씀을 드려서 세력들은 이미 작년 상반기부터 빼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계속 영상으로. 실제로 2월 달에 전고점 찍더니 그 다음부터 횡보하면서 내려가죠. 그러다 다시 전고점을 하반기에 회복을 하는데 그래도 세력들은 안 들어오죠. 개미들하고 이제 퀀트 펀드들만 남아있는 거고 여기가 중요하다. 이 선이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몇 달 동안 횡보하는데 앞으로 사실 엔비디아 그 AI 시장은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고 엔비디아가 계속 올랐던 거는 빅테크에서 자기들 데이터 센터에서 엔비디아를 계속 써주는 건데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앞으로 엔비디아를 쫓아서 다른 맞춤형 AI가 점점 시장에 나오고 그 모든 게 다 반영될 만큼 앞으로 5년 동안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지금처럼 똑같은 속도로 계속 늘어나고 그 안에서 엔비디아 신제품을 계속 써줄 거야 라는 최상의 장밋빛 전망. 테슬라에 대해서 3년 전에 나왔던 그 장밋빛 전망처럼 전 세계가 테슬라 제품이 이만큼 쫙 하고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질 거야 라는 그걸로 높아졌던 주가가 여기가 한계다. 여기서 그래서 오를 거냐 말 거냐 오를 거냐 말 거냐 하지만 몇 달 동안 여기서 더 오르지를 못하고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는데 결국 언제 떨어집니까? 딥시크 나오고 나서 빵 떨어지고 게임 시장의 룰이 바뀌었다. 룰이 체인지 됐다. 더 이상 엔비디아 같은 최고사양 성능의 AI 칩을 계속 신제품으로 교체하고 계속 데이터 센터에서 써줄 이유가 있을까? 애써 막 이때 막 아니라고 또 중국 AI 허접하다 하면서 시장에서 오히려 더 좋아 앞으로 더 많이 써질걸 온갖 얘기를 하면서 개미들을 끌어모았지만 전고점 빵 치고 떨어지죠. 다 버리고 도망가죠. 그리고 뭐 이제 양자 컴퓨터나 뭐나 젠슨 왕이 마지막 한번 살릴 기회가 있을까 하고 우리가 봤죠. 근데 못 살리죠. 사실 살릴 방법도 없고 가다가 이제 트럼프의 관세 나오니까 지금 아이쿠야 다시 이렇게 엔비디아 상당히 많이 떨어졌겠는데요. 고점에서 맞죠?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고점에 어이구 벌써 33%가 떨어졌네. 금년 1월부터 솔찬히 많이 떨어졌구나. 엔비디아는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언제 나왔어요? 이거 이미 3월 19일 날 데드크로스 51선하고 200일선의 데드크로스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안 좋은 게 코어이브죠. 코어이브. 요 며칠간 장안의 화제였던 코어이브. 뭐 나올 것도 없네.
코어이브라는 회사가 원래 암호화폐 채굴 회사였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비트코인 채굴 회사. 엔비디아 GPU 가져다가 채굴기 만들어 갖고 쫙 해가지고 채굴하던 회사였어요. 근데 비트코인 반감기 막 되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채굴할 비트코인도 많지도 않고, 또 한 1년 전부터 1, 2년 전부터 비트코인이 이제 열기도 많이 식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채굴하는데 채산성도 안 맞고 하니까 이제 사업 여기서 그만 접자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엔비디아 칩을 사다 놓은 그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를 인공지능 AI 저기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요새 그렇게 많이 짓고 있더라.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더란 게, 우리 채굴 회사에 있는 이 몇십만 개, 몇만 개 이 GPU를 여기다가 조금 돈 더 투자해가지고 GPU에다가 이제 AI 칩을 만들 수 있는 다른 HBM 몇 가지 더 부속 끼우고 이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로 전환을 해서 벌어먹읍시다. 머리들이 기발한 양반들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채굴 회사 아니라고 갖고 있던 그거를 전부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돈 받고 빌려주는, 임대하는 거죠. AI 인공지능 가르치고 데이터 센터 쓰려면 우리한테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쓰시오 하고 이제 임대해가지고 그걸로 하는 건데, 그 사업을 엄청나게 몇 년 사이에 키웠더라고요. 키워가지고 빅테크들이 다 걔네 고객이에요, 고객. 빅테크들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돈 들여 짓기도 하지만 기존의 AI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는 걔네들한테 한 달에 돈 얼마씩 주고, 근데 이만큼 좀 쓰자 해가지고 KT, SK 쓰는 것처럼 그걸로 돈 벌어먹고 있던데, 얘네들이 상장을 안 했죠. 그래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에 이제 드디어 상장을 한다 해가지고 막 엄청난 대여가 하나 나왔다, AI 데이터 센터. 근데 좀 일찍 하지. 시간이 지금 딥시크 터지고 나서부터는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좀 일찍 했으면 날아갔을 텐데 이제 애초에 공모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이 됐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얘네들 시장 나오면 처음 시가가 공모가가 얼마에 날아갈 거다 했는데, 딥시크 나오고 엔비디아 바람 빠지면서 얘네들이 지금 처음 공모가에 돈 모으려는 거 한 반밖에 못 모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시작가는 낮았는데 워낙 시장에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투기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쫙 올랐다, 하루에 막 몇십 프로가 올랐다, 하루에 몇십 프로가 떼어졌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랬던 게 트럼프 미디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트럼프 미디어 어제 이제 완전히 떨어졌죠. 트럼프 미디어가 돈 하나도 못 버는 허접한 그 회사인데, 여기 해리스하고 트럼프 대선 토론 하고 나서부터 이제 얘가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작년 10월달에 고점을 쳤죠. 정치 테마주가 됐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선 승리하고 나서도 차익 실현,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트럼프 돼봤자 이 기업은 워낙 쓰레기 기업이어가지고, 그러고 오르고 내리고 이제 여기서 잘라먹으면서 재밌는 주식 되다가, 가만 보니까 2월 13일부터 트럼프가 이거 하는 게 지금 아무래도 얘가 좀 맛이 갔네 하니까 그때부터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엊그저께인가는 트럼프랑 측근들도 여기 주식들을 이제 앞으로 다 팔겠다고, 매각하겠다고 공시를 띄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빠졌네요, 바람이. 테슬라가 딱 지금 얘도 200일선까지 떨어지고 올라갔다 부딪히고 지금 200일선에서 힘겹게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헤딩할 것 같죠. 생각보다 거품이 빨리 빠졌죠.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고, 작년부터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상투치고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모든 판매량이나 브랜드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은 거. 지금 테슬라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는, 우리나라 개미가 한 40% 된다고 하죠. 이 주식시장에서 테슬라 2배 뭐 그런 거, 테슬라 콜 요런 게 들어간 게 전 세계 개미 중에 우리나라 개미가 한 40% 된대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사기업이 돼가고 있어. 대한민국 기업이 이 정도면 대한민국 기업 아니에요? 받쳐주는 것 때문에 지금 더 떨어질 게 안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근데 잘 되면 대한민국 사람 승리지만 안 되면 대한민국 사람만 피 보는 거예요. 또 경착륙 하지 말고 연착륙 해야 될 텐데. 슈퍼마이크로도 많이 빠지네. 얘들 막 오를 때 오르고 이미 밈주식 됐으니까요. 슈퍼마이크로는 이미 밈주식 돼서 오를 땐 또 크게 오르고 그런 거죠 뭐. TSMC가 야 세상에서 제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 보면 너무 여러분들도 좀 그런 생각 들죠. TSMC 같이 견실한 기업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독점으로 생산을 하고 다른 기업은 쫓아올 수 없는 오직 TSMC만 할 수 있는 기술적 혜자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안전하고 잘 나가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기업의 어떤 실력, 내실 그런 것만 보고 주가가 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땐 TSMC가 전 세계 1위 해야 됩니다. 더 잘 나가고. 그런데도 이렇게 지정학적 갈등, 정치 이런 데 끼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죠. 대만도 지금 배신감에 지금 속이 엄청 쓰리겠네요. 얼마나 그동안 바이든 정권 때 미국에 정말 얼마나 내줄 거 다 내줬습니까 정말로. 미국에다 공장 다 지어주고 지금 최첨단 2나노 1.5나노는 안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 밑에 웬만한 거 지금 미국에 다 기술 다 알려주기로 하고 다 들어갔잖아요. 생산기술. 돈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고 우리 삼성하고 같이. 근데 이렇게 뒤통수를 시게 맞네. 대만이 우리보다 관세가 더 나왔죠 이번에? 32% 나왔어요. 참 정말 대만 화나겠다. 요새 중국 애들이 대만 완전히 포위하고 그냥 엄청난 군사작전 하고 있어갖고 대만 사람들 막 마음이 지금 싱숭생숭하죠. 트럼프가 와서 도와줄 것 같지도 않고. 옛날 바이든 같으면 지금 중국이 대만 포위하고 저런 거 한다 하면은 막 뭐라고 막 마이크에다 대고 가만두지 않겠다 막 미국도 그러면서 미국, 호주, 영국 항공모함이 막 얘네들도 한번 좀 옆에 슬쩍 와주고 하면서 좀 지원해주고 할 텐데 지금 트럼프 신경도 안 쓰죠. 야 대만도 지금 눈물 짜고 있겠네요. 야 마이크론을 이만큼을 빼버리네. 왜 이만큼이나 빠지지 마이크론이? 이거는 봐야겠네요. 마이크론 생산 공장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지금 다른 이슈가 있나? 반도체들 많이 빠지네요. 퀄컴, 시너시스, 케이던스, 클라. 반도체 설계하는 애들이 전부 다 파운드리를 거기다 맡기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엔비디아처럼 다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데 많이 빠지네요. 지금 반도체가 많이 빠지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반도체 엔비디아 잘 나간다 하지만 이제 미국, 중국 갈등이 정말 심해지게 되면 제일 피를 보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오려고 하네요. 트럼프가 미얀마에도 한 40% 때렸대요 이번에 관세. 피도 눈물도 없네 진짜. 나 정말 피도 눈물도 없어. 왜 그래? 그 나라 지금 내전에 지진에 꼭 그래야만 속이 시원했나? 참. 마지막 타겟이 중국이었잖아요. 원래 러시아, 유럽 하다가 중동 이제 브릭스 견제안이라고 중동 전쟁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시아 전선에서 사실은 정말로 제가 작년에 우려했던 대로 대만을 직접 건들진 않고 우리나라를 건드려 가지고 여기서 일을 터뜨려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했었고 그게 지금 밝혀지기로는 윤석열 정권에서 작년 내내 3월부터 북풍을 일부러 유도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3월, 6월, 9월, 10월, 11월까지 5차례인가 걸쳐가지고. 그거 정말 하늘이 도운 거죠. 우리 조상신들이 도운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개판이 났겠죠. 서울 경기 부동산 가격도 다 떨어져서 지금 IMF 때처럼 여러분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마스터 플랜 세력들이 원했던 것도 그거였고.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남북한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기에 유럽의 모든 해상 공군 세력이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를 후방 병참 기지로 해가지고 여기 다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고 대만을 딱
자기들 품에다 가두고서 여기다가 큰 전선을 하나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였죠, 사실은. 근데 트럼프 되면서 없던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고마운 거죠, 사실 우리는. 트럼프 안 됐으면 틀림없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뭔 일 터졌습니다. 남북한에서. 북풍이 유도가 됐어요. 어떻게든. 우리만 피해를 봐요. 그래가지고. 일본은 이제 그 덕을 보고. 그게 이제 위험한 3차 대전의 어떤 위험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트럼프 덕분에 아시아에서 막 모든 나라가 트럼프 되기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작년 한 10월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 모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항공모함, 핵잠수함이 아시아에 다 우리나라 주변으로 다 모여들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근데 지금 트럼프 되면서 붕 떴어요. 안 와요. 더 이상. 안 모여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작년에는 뭐 엣지 오브 프리덤인가 무슨 작전 해갖고 한미 연합훈련 말고도 한국, 일본, 그 다음에 미국, 호주, 그 다음에 프랑스 공군까지 막 와가지고 전 세계가 여기서 1년 내내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부산항에, 제주항에 막 사방에 날마다 미국 핵잠수함 들어오고 핵항공모함 들어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기억들 하시죠? 얼마나 다이나믹했어요 그때. 근데 트럼프 되고 나서 없잖아요. 지금 그런 일 없잖아요. 이쪽에 뭐들 돈 들여서 같이 훈련해 주냐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덕에는 우리가 살았어요. 이건 하늘이 도와준 거죠. 하늘이 도와준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쪽에 그만큼 미국이 신경을 안 쓰고 미국하고 같이 힘을 합쳐 공조하던 유럽이나 G7 열강들도 같이 막 연합훈련 하던 것도 확 풀어져 가지고 지금 흐지부지 되니까 우리로서는 좋지만 중국으로서는 그만큼 자기들에 대한 선진국 서방 연합군들의 견제가 빠지니까, 그리고 대만하고 미국 사이도 멀어지니까 얼씨구나 하고 신경 안 쓸 때 대만을 힘으로 먹을 것도 없이 그냥 흔들기만 해도 덜덜덜덜 자기 쪽으로 털려갖고 넘어올 것 같으니까 지금 사실은 신났죠. 중국이 신났어요. 신난 거고. 근데 뭐 굳이 막 여기서 근데 이미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트럼프하고 손잡았던 애들 다 손 끊고 있고 중국하고 물밑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인심을 얻고 있는데 굳이 뭐 중국을 대놓고 막 총칼 들고 쳐들어가면서 욕먹을 필요는 없죠. 대만은 그런 식으로 흔들면서 그냥 앞으로 꿀꺽꿀꺽 안에서부터 해먹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딥시크 나오고 그 다음에 7나노 반도체 화웨이가 성공하고 지금 5나노 레거시 반도체들 막 성공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적으로도 자체적으로도 이제 얘네들도 기술이 좋아지고 있고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미국하고 기술 격차가 그렇게 계속 멀어질까봐 안절부절 했는데 지난 6개월 사이에 미국하고 첨단 기술 반도체 기술 격차가 확 줄어들었어요. 여유도 생겼죠 지금.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만 개입하고 끝내려고 하면서도 이란 전쟁은 지금 더 키우고 있죠. 판은 이스라엘하고 손잡고. 만약에 이란 전쟁이 한 번 더 크게 일어나면 중국은 더 이제 과감해질 수도 있죠. 대만에 아무도 신경을 못 쓸 거 아니에요. 미국도 쓰려고도 안 할 거고. 트럼프가 삼성이나 TSMC의 반도체 기술을 자기들 나라에 공장을 지어라 한 다음에 그거를 지분을 이제 싹 가져가서 다 꿀꺽 하려고 틀림없이 그럴 건데 문제는 그걸 아무리 빨리 해도 어떻게 몇 개월 만에 못 해요. 거기다 공장 짓고 양산하고 뭐하고 2년은 걸리는 일인데 걔네들 뜻대로 그 2년 안에 차라리 중국이 대만을 먹겠네요. 차라리.